있습니다. 백서 TF가 그동안 활동을 해왔고 뭐 여러 사람들 세미나도 하고 누구 찾아뵀죠? 홍준표 시장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백서 TF가 왜 공식 조직이 아닌지 그 이유가 뭐죠? 오늘 아침에요. 네. 어제 이제 비대위원과 신임 당직자 명단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무총장으로 이번에 3선에 성공한 성일정 의원. 성일정 의원이 오늘 아침 MBC 라디오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네네. 인터뷰에 나와서 저 총선 백서 TF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공식 출범하지 않은 조직이다. 이건 그러니까 그 저희 어벤져스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당 사무총장인 성일종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네. 공식 확인한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자, 그래서 제가 따져봤더니 이런 겁니다. 총선 패배 그 다음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격 사퇴하고 비대위원들도 다 사퇴했죠. 동반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기존 비대위원 중에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누구냐? 네. 윤재욱 원내대표입니다. 아하. 윤재욱 원내대표 그래서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윤재욱 원내대표가 조정은 의원을 총선 백서 TF 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을 합니다. 네. 아마도 이철규 의원의 그 추천을 받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 이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명했다 해서 거기서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 당연하죠.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지명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장관 돼요? 안 되죠. 아니잖아요. 인사청문회도 국회 거쳐야 되고 네. 소정의 절차를 법에 규정해 놓은 소정의 절차를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지 그 사람이 장관 후보자에서 후보자 그 글자가 떨어지고 장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도 똑같아요. 당직도.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 따라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지 이제 온전하게 위원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 의결을 어디서 하죠? 최고위원회 아니면 비대위원회에서 해야 그렇죠. 되죠. 근데 최고위는 아예 없고. 최고위원은 없고 비대위원도 전원 사퇴해가지고 네. 이제 비로소 의결을 할 조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요? 어제 비대위원들을 다 임명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비대위에서 의결을 받아야지만 이 총선 백서 TF가 공식 출범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는 이게 공식 인준을 받지 못한 의결을 거치지 못한 그런 상태의 조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치 공식 조직인 것처럼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만나고 정영환 공관위원장도 만나고 네. 회의도 몇 차례 거치고 네. 대구 내려가고 홍준표 시장도 만나고 네. 그래서 더 웃긴 건 말이죠. 네. 제가 파악해 보니까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네.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에서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네. 그 회의는 뭐냐? 바로 총선 백서 TF 팀이 주관하는 회의인데 네. 거기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참석을 하고요. 네. 조정은 의원을 비롯해서 그 백서 TF 팀 전원이 참석을 하고 서울 지역의 48개 지역구 출마자들을 다 오라고 그랬답니다. 다 오라고요? 다 오라고 그랬답니다. 예. 아니 그럼 다 와서 뭘 한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게 아주 공식 조직도 아닌데 네.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과 당 거당적으로 여기에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하죠? 뭐가 그렇게 급하죠? 아니 공식적으로 의결도 안 된 조직이 왜 이렇게 공식 조직인 양 이렇게 하면서 누구 만나고 이리 쑤시고 다니고 저리 쑤시고 다니고 그러면서 당의 분란을 만들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암만 당이 참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지만 아니 소정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치 공식 조직인 양 이거 이렇게 활동했다면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럼요. 이게 왜냐하면 백서라는 거는 어떤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어떤 이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선거에 대한 어떤 패배에 대한 원인을 찾는 거니까.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백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유권자 입장에 써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 이거는 뭐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이 왜 국민의힘을 이번에 외면했는가 이거를 지금 파악하는 게 백서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을 샘플링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집중 면담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왜 당신들이 바라보는 국민의힘은 왜 이번에 선택을 못 받았는지 그거를 묻고 그 이유를 따져가야 되는 거예요. 행위자 입장에서 뭐 이조 심판이 잘 되니 잘못되니 그거는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유권자 입장에서 내가 저걸 봤을 때 잘했냐 못했냐 판단하는 거지 위에서 볼 때 프레임 잘못 짰다 뭐 했다 공천 잘못했다 아무 소용 없어요. 결국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사죠?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면 선택은 누가 합니까? 소비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소비자가 그게 좋으면 선택하는 거고 안 좋으면 선택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왜 안 좋았는지를 소비자가 판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기본 아닌가요? 그런데 이 백서 TF는 생기자마자 뭘부터 했냐 하면 이 처음에 행위자 중심 뭐 본인이 윤 대통령 찾아뵙고 뭐 한동훈 위원장 가서 만나고 거의 특검처럼 더군다나 저는 정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이 시점에 홍준표 시장을 만난다는 거죠? 저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홍준표 시장요 정말 오늘 제가 또 이 복장 터지는 이야기 또 하나 했던데 추미애 이 국회의장 이번에 거의 뭐 확정적인데 아주 잘된 인사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소속된 정당의 사람인가요? 정말 추미애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럼 글로 가세요. 그냥 하시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지고 만나서 지금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현정님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의 부적절성, 부당함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최소한의 형식적 법적 요건은 갖춰야지 뭐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 활동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공식 출범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막 휘두르고 다닌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아니 공당이라면요. 이게 무슨 사당이 아니고 패거리 집단이 아니고 당의 헌법과 법률인 당원 당규에 규정돼 있는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리저리 휘젓고 다닌 거 아니에요. 휘젓고 다녔는데 그 내용도 굉장히 불순해요. 휘젓고 다닌 그 내용도 불순하지만 일단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마치 그것처럼 행동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돼요? 장관 후보자가 장관처럼 하고 다니면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 그 조정훈의 마치 공식 조직의 위원장을 맡은 것이냐,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 다 소정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요 이게 당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어디 뭐 동네 조기 축구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 안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에 있다가 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지금 국민의힘에 이번 선거 때 반짝했다고 해서 TF 팀장을 만들어서 6월 중으로 지금 백서를 내겠다 하고 있는데 결국 뭐 지금 질문 보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뭐 황급히 오늘 아마 뭐 이제 인준 형식을 밟을 걸로 보이는데 저는 순서가 틀렸다. 지금 출마자들을 불러서 뭔가 이 이야기를 들을 단계가 아니라 우선 이 국민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지금 뿐만 아니라 지금 비대위가 구성이 돼서 이제 오늘 발표를 했는데 비대위원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비대위원들을 보니까요. 지금 좀 뭔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비대위원들이 이제 결국은 이번 선거 관리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비대위원들이 선거 룰을 정하는데 그렇다면 지난번에 그 천목회라든지 이번에 정말 이 열심히 했지만 떨어진 분들이라든지 3040이라든지 좀 뭔가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뭔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임명된 분들을 보면 참 여전히 비슷한 분들을 다 이렇게 뽑았어요. 이번에 보면 그 얼굴에 그 얼굴로 이제 뭐 김용태만 이번에 처음으로 뽑은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황우여 위원장이 이렇게 뽑으면서 그럼 왜 처음에는 아마 천목회 멤버들한테 의사를 타진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왜 안 뽑았냐 그러니까
전당대회의 어떤 입장을 이야기를 한 사람을 배제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서 이분들 중에서 그 이야기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많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그래서 저기 우리 중랑의 어벤져스에도 출연했던 이승환 그 당협위원장하고 직접 그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네. 황우여 위원장 쪽에서 전화가 왔대요. 네. 만약에 비대위원으로 초청하면은 응할 생각이 있느냐. 기꺼이 응하겠다 그랬답니다. 네. 그랬는데 알았다. 그래놓고 이걸 발표도 안 하고. 발탁을 안 하고 원외 몫으로 그 천목회 뭐 그 이승환 위원장이 냈던 이런 사람을 해야 되는데 그 친윤 뭐 법제인 출신의 전주에 의원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황우여 위원장이 전당대 룰에 대한 개인 사견을 발표한 사람은 일부러 배제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 보니까 유상범 의원 있잖아요. 네네. 이분이 최근 한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네. 작년에 책임 당원이 80만 명이었는데 이 정도 되면 결국 당심이 민심 아니겠느냐. 또 시작하고 당신. 이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당심 100%로 돼 있잖아요. 네네. 작년에 그 정진석 비대위 때 네. 당원 당규 개정해갖고 당원 100%인데 이대로 가자라고 라디오 인터뷰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그 신임 뭐죠 정책위 의장 정점식 의원도 네. 이 유상범 의원과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네. 김용태 의원 있잖아요. 네. 김용태 당선인 참. 당선인은 이 당신 100%만 해갖고는 안 된다. 민심도 같이 섞어야 된다. 네. 방송에서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지금 검색해 보니까 세 사람 정도는 이미 다 이야기했다. 개인 의견을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황우여 위원장이 그것 때문에 안 뽑았다는 거는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황우여 위원장이 뭐 어떤 이 전당대회 룰 관련해서 입장 표명한 사람은 제외했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아마 좀 이 궁색한 변명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방송 등을 통해서 다들 입장들을 냈거든요. 더군다나 그런 입장 표명은 어떻습니까? 그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하나에 또 합의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비대위원들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만 뽑은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자기가 이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데다가 그리고 전당대회 룰이란 게 고정적인 게 없습니다. 작년에도 바뀌었잖아요. 작년에도 그 바뀐 이유가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그게 뭐 정치에서는 어떤 정치라 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뭔가 고정적인 것처럼 더군다나 이번에 정말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럼 우리 이야기도 좀 들어줘 라고 한다라면 국민의 여론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뭐 민주당 사람들이 어차피 여기 아무 상관없는데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 뭐 뽑는다고 해서 그게 반영이 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 중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또 옛날에 윤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 이런 사람들 여론을 반영해야 된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피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우여 위원장이 자꾸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저는 좀 이런 것 자체가 지금 당에 혼선을 더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각에서는요, 제가 이거 팩트 체크는 아직 못 해봤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공천 신청을 했다. 뭐 그런 말이 돌아요. 아, 그래요? 예, 공천 신청을 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이거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뭐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뭐 했고 뭐 비공개 뭐 면접 과정도 거쳤다. 뭐 누구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인데 물론 이제 확인이 돼야 될 건데. 네. 그래서 황우여 위원장이 당의 원로로서 상임 고문으로서 정말이지 당이 어려울 때 이 봉사로 나온 것인지 뭔가 아직 그 공직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나온 건지 이것도 지금 헷갈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무슨 게 이유가 있네요. 자, 근데 이제 그 오늘 뭐 조간신문이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정무비서관실에 정무 1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용호 의원 또 정무 2비서관의 김장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요번에 아마 그 저쪽 논산 쪽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공천에 탈락을 했죠. 그다음에 정무 3비서관의 김명현 전 의원 뭐 이 사람을 유력하게 검토한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뭐 언론 입장에서 보면
당도 그렇고 지금 뭐 이 대통령실도 그렇고 좀 인물들이 새롭지가 않는 게 아닌가. 그리고 좀 뭔가 대통령이 총선 끝나자마자 국민들에게 좀 정말 쇄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쇄신하기 위한 어떤 뭐 좀 가시적인 조치가 결국 사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문제인데 결국은 이걸 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뭐 그런 지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지적을 좀 드리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